네, 오늘의 세 번째 섹터는요, FOMC입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FOMC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패드워치에서도 이미 예고한 바로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 하향세에 대한 시그널로 아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금리 라든지 이 부분 안에서 안정금리로 가는 과정으로 기대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달 중에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고용 지표, CPI, PPI 너무나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달에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임금 상승이든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호실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은 안정적인 경기 성장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골디락스인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낙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의 경기는 안정적이니까 이제 주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FOMC에 대한 충격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 바통이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어느 정도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국 금리만큼이나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BOJ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또 동결 이야기가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의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이제 불만들을 결국에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맞물려 가지고 그것들을 약간 이제 뒤쪽으로 좀 밀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밀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내년 1월 달 1분기에 엔캐리 이슈가 한번 또 시장을 세게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 말씀 앞에서 다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지금 미국 금리거든요.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미국 네. 10년물 채권인데 4.4예요. 네, 이 앞전에 4.5를 겨우 방어를 해서 넘기지 않고 4.5 찍고 화면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4.5가 뚫리면 또 애매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5, 그러니까 사실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은 오히려 이제 국채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한 두 가지 정도 FOMC, 그러니까 이거 10년물 국채금리랑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이쪽은 계속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쯤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던데 우리 강 파트너. 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엔캐리 충격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감소가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충격이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다시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 수출 품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이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사태에서는 사실은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일본 자금을 끌어들이는 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겠죠.
근데 충격은 없을 거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섹터플러스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겠습니다.